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민경욱 원내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7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2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의원님들의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경색대에 가는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 경북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그에 걸맞는 지원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요청하는 직접 지원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통합당은 대구 경북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대책비 등 국고지원 1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원 이상이 대구 경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세제도 좀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가세, 간이과세 이 대상이 4,8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한도를 8,000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랬고 또 올림과 동시에 이 기존에는 3천만 원 미만은 아예 면세였는데 그 면세 지점을 4,80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또 지금 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다시 또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데 소기업은 60% 감면해주고 중기업은 30% 감면해주고 그래서 이 세제 개편을 쭉 해서 이 세제 개편으로 된 효과만 돼도 한 7,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천까지로 지금 이렇게 올려서 세부담을 즉시 줄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당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세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이 꼭 흘러가도록 그래서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데 오늘 통과되는 추경이 마중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소주성이라는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의 경제위기 앞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충언에 귀 기울여야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2월 13일인가요? 여러분께 각 방으로도 한번 좀 보내드렸고 또 3월 9일 날 한번 여러 번 방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이 개헌 논의는 더 이상 이 얘기가 확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안이 155명의 의원들 찬성으로 해서 그 중에 우리 당이 20명 포함돼서 많은 자유파 국민들한테 좀 왜 그러지라는 이제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자칫 총선하고 이 개헌 이슈가 뒤섞이면은 정권 심판론이 희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번에는 조금 좀 참아주십사 하고 여러분께 당부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개헌은 21대 국회가 이뤄진 뒤에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대구 경북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그리고 전체 추경의 이 모습은 소위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되면은 지금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지금 나눠드릴 생각인데 예결 소위가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예결이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예결위도 지금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시는 데까지 좀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오시고 그러면은 오늘 문진국 의원님 제명안건도 좀 처리를 합니다. 미래한국당으로 가시는 거.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의원이 74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아직 좀 숫자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지금 오실 테니까 간사님 예결위 이종배 간사님 오시는 걸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우리 숫자도 좀 차고 해야 되니까 조금만 좀 이 상태에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늘 하나 지금 올라갈 텐데요. 박규혜라는 분이 민주통합당 추천 민주통합 의원 추천 몫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총 9명인데 한 분이 이렇게 지금 박규혜라는 분이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원자력에 관한 입장이 자유우파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비공개 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엔 이종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추가 병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자료 나눠주시죠. 네, 자료 드리는 가운데 우선 앞에 부분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국민 의지 대응 없는 산무졸속 추경안에 대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코로나를 조기 종식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그런 원칙하에 이번에 추경 심사에 임했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규모 11조 7천억 범위 내에서 대폭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조정 규모가 3.1조 정도 되는데 세입 재원은 문정부 실정에 따른 세입 경정 2.4조 원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성폐, 고용창출, 장려금 등 불효불급한 예산
3,300억, 그리고 목적 예비비에서 3,500억 원을 삭감해서 전체 3.1조 원을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첫째, 대구 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예산에 1조 394억 증액해서 정부안 6,200억 정도와 합쳐서 1조 6,5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근본 추경의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에 대구 경북 배정안을 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총 2조 4천억 규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역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대표님이 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죠? 자세하게 안 해도? 괜찮은 시간? 예. 간단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액 세부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재구호를 포함해서 재난대책비로 4천억, 피해점포 회복 지원으로 2,262억,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에 대해서 1,111억, 지역고용 특별지원 300억, 긴급복지 600억 등. 이것은 대출융자가 아니고 직접 지원한,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반영을 국회에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을 추가를 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무이자로 0% 대출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또 세부 내역은 별첨 첨부해 드렸고요. 두 번째, 다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으로 1,500억 정도 증액했는데요. 음압병실을 120개 정부안에서 270개로 150개 늘렸고요. 또 감염병 대응 인력 파견비를 국회에서 순증했고, 마스크 마스크 대책비로 844억을 순증을 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공급은 현재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하기로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생계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1조 6천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경영 안정자금, 초저금리 추가 공급을 위한 증액,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아이 돌봄 문제.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 돌봄 문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70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반일 근무제, 부모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반일 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365억 증액했고요.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이 경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 개선 수당을 전액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부대 의견에 달았고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긴급 지원으로 32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또 320억 원을 특별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감면, 긴급복지,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 지원 증액을 했고요. 다섯 번째,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LCC, 저가 항공기 등 피해업종 자금 지원 보강으로 2,400여 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말잔치, 생색내기와 지원에 부풀리에 불과했던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경북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심재철 대표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로 인해서 여권과 이젠 2명이 간사가 저쪽에 여권이 2명입니다. 그래서 여권과 협의하면서 국민들의 불안, 공포 이런 불만과 대구 경북 지역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기정 예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국민의 고충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네, 이사님. 네. 2페이지에 초저금리 2.6조 원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초저금리라는 어느 정도의 금리가 1.38%입니다. 1.38. 예. 저기 사립유치원 긴급 지원 320억 중에 네. 아까 특별보급은 320억이 더하면 640억이 내려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국고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으로 해서 50% 예, 640억. 그렇게 하면 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 추경만에 이 정도 가지고는 엄발에 오줌을 문제라고요. 예, 우선 뭐 급한대로 정부에서 그나마 이 뭐 졸속 추경에 했던 부분, 특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전하는 이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 징액 과정에서 이렇게 대폭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략적인 미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저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거 뭐 융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금리로 해준다든가 이거 어차피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 우리 단위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치고 나가야지 이런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기 담았어요. 전부 다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 또 무급 휴가자, 무급자들, 일용직들 이런 부분도 다 담았어요. 그분들은 대출이 아니고 직접 지원하는 것도 담았어요. 다만 이 중소기업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대출도 있고 대출융자도 있고 직접 지원도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뭐 전부 다 빚내서만 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제품 환급은 삭감이 안 됐나요? 3천억? 그거는 이제 3천억인데 1,500억으로 예 삭감. 취송패나 고용장치 장려금 어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거도 전체 3천억인데 예 그거는 예 몇백억씩 삭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치성패나 이런 것들을 뭐 좀 더 깎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1,550% 삭감됩니다. 예 3천억에서 50% 삭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